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챕터 19 파트 1을 통해서 그 뉴크레오필릭 에디션 반응, 키톤과 알데하이드에 대해서 알데하이드의 반응성이 키톤보다는 높다라고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설명을 했고요. 첫 번째 그 뉴크레오파일인 물이 에디션이 되었던 그 하이드레이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주로 그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뉴크레오파일, 첫 번째 뉴크레오파일이었던 물을 제외한 좀 더 다양한 뉴크레오파일에 의한 그 뉴크레오필 에디션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프로덕트는 뭐 주로 알코올류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뉴크레오파일이 아민인 경우는 완전히 구조가 다른 이민 혹은 에나민이라는 그런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주로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뉴크레오파일에 해당되는 HY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할게요. 자, HY에 이제 H는 하이드로젠, Y는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애텀이죠. 여기 이제 Y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예가 있고요. 뭐 할로겐유도 있고, 그 다음에 Y가 OH면 요거는 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하이드레이션이 되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뉴크레오파일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외한다고 치고, Y가 메톡시면 메탄올이 되겠고, 브로모크로로, 뭐 프로로 아이오딘이면 HBr, HCl, HI, HF 이런 그 애시드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설퓨릭 애시드예요. HSO4-니까 설퓨릭 애시드. 자, 이러한 뉴크레오파일이 에디션이 되게 되면 카보닐 그룹에 에디션이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이때 HY라는 뉴크레오파일에서 Y는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그런 애텀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라는 것이고, HY는 에디션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리버서블이에요. 이 반응은 리버서블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정방향 반응보다는 출발 물질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 요 화살표가 훨씬 길게 돼 있죠. 그 이야기는 더 이퀴올리움은 일반적으로 안정한, 뭐 스테이블한 카보닐 출발 물질이죠, 그죠? 리에이전트 출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에놀 폼보다는 안정한 키토폼을 선호하게 됩니다. 즉 리버서블하고 반응 일드는 하이드록시 그룹 프로덕트로 가는 반응 일드는 상당히 낮다라는 거,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HY에 의한 Y 그룹이 에디션이 된 에놀 폼 알코올은 반응은 가능하지만 반응성은 낮다. 즉 그다지 유용성이 높지 않은 그런 반응이다. 그런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뉴크레오파일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뉴크레오파일이 CN 마이너스, 나이트릴 마이너스인 경우에요. 그렇게 해서 프로덕트는 나와 있듯이 CN이 카보닐 그룹에 에디션이 되었고 역시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사이아노하이드린이라는 이런 화합물을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역시 알데하이드 그리고 스테릭 인덴스가 적은 키톤, 너무 벌케한 그룹이 양쪽에 취한이 되어 있는 키톤은 반응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죠. 스테릭 힌드런스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높은 알데하이드 혹은 언힌드 그 R 그룹이 아주 적은 것이죠. 스테릭 힌드런스가. 그러면 키톤하고 뭐 꼭 HCn뿐만 아니라 CN-가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뉴크레오파일들이 있어요. 뭐 징크 사이아나이드라든지 NaCn이라든지 HCn, 여러분이 가스니까 다루기 힘들겠죠. 특히나 그런 것들을 그 CN-를 가지고 있는 아이오닉 프로덕트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뉴크레오파일로서 CN-가 작용할 수 있죠. 자, 역시 이 반응도 보면 CN-가 뉴크레오파일 에디션 반응이 역시 리버서블해요.
앞에 나왔던 하이드레이션 그리고 HY 뉴크레오파일에 의한 반응과 동일하게 리버스를 해요. 하지만 이 반응은 상대적으로 보면 프로덕트인 사이아노하이드린 애덕트 프로덕트를 좀 더 페이버블한, 즉 오른쪽 반응성이 출발 물질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훨씬 높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 나는 것이죠. 이 애덕트는 에디션 프로덕트의 합성어예요. 즉 에디션 반응에 의해서 메인으로 생성되는 프로덕트를 우리가 줄여서 애덕트다 이렇게 ADD, UCT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메커니즘은 동일해요. CN-가 뉴크레오파일로서 작용을 해서 여기 일렉트로필릭한 카본을 어택을 하게 되면 테트라헤드롤한 여기 나와 있죠.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을 갖고 있는 그런 인터메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퀸치를 하게 되면 알코올이 되면 사이아노하이드린이라는 그런 프로덕트. 이 경우는 이제 에디션 반응이니까 애덕트가 되겠죠. 그래서 리버서블 하긴 하지만 좀 더 오른쪽으로 사이아노하이드린 쪽으로 반응성이 높고 그리고 애시딕하지 않은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앞에 나왔던 하이드레이션 혹은 그 HY를 뉴크레오파일로 사용하는 그 반응들하고의 차이점은 거기에서 나타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사이아노하이드린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그 사이아노하이드린 자체를 이제 에디션 반응에 의해서 알데하이드로부터 만들고 또 다른 반응의 출발 물질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나이트릴 그룹은 이제 OH가 붙어 있죠. 리덕션을 하게 되면 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소디움 보로 하이드라이드 등등 리덕션을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아미노 얻을 수가 CH2, NH2 이렇게 완전 세츄레이션이 되는 프라이머리 아미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이아노하이드린을 리덕션을 해서 퀸치를 하게 되면 여기가 C 트리플 본드 N이 CH2 프라이머리가 되는 것이죠. 프라이머리 NH2 아민을 얻을 수가 있고 같은 카본의 하이드록시 알코올이 존재하는 이런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출발 물질로서 활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시드가 조건에서 온도를 가해주면 카복실릭 애시드로 이 경우는 하이드롤리시스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가 카복실릭 애시드가 되는 것이죠. CN이 CO2H로 전환이 되면서 카복실릭 애시드를 그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알코올로부터 옥시데이션을 해서 알데하이드를 경유해서 카복실릭 애시드를 얻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나이트릴 그룹으로부터 하이드롤리시스에 의해서 카복실릭 애시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N 나이트릴 그룹은 리덕션, 하이드롤리시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잘 발생이 돼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암이나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출발 물질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자, 이제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뉴크레오파일. 자, 이거 이미 다 공부한 건데요. 하이드라이드가 사용되는 레이전트, 즉 리덕션이죠. 리덕션. H- 하이드라이드가 뉴크레오파일로서 에디션 반응에 활용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덕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역시 공부를 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알데하이드를 리덕션을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얻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 알데하이드를 경유를 해서 카복실릭 애시드까지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혹은 프라이머리 알코올에서 알데하이드만 선택적으로 메인으로 옥시데이션 프로덕트를 얻고 싶으면 마일드한 옥시던트에 해당되는 데스마틴이라든지 PCC 같은 그런 리에이전트 옥시던트를 쓰게 되면 알데하이드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고요. 역시 키톤을 리덕션을 하게 되면 세컨더리 알코올을 얻는다고 공부를 했어요. 세컨더리 알코올을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
키톤을 얻는다. 또 역시 분부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카보닐 그룹의 리덕션을 시키는 것은 하이드라이드가 뉴크로파일로 사용된 즉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일어나는 뉴크로필릭 에디션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뭐 메커니즘 다 아는 것이죠.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뭐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적당히 스트롱한 그런 리듀싱 에이전트고요. 이런 것들은 하이드라이드, 뉴크로파일 하이드라이드를 도너, 하이드라이드를 이런 레이전트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리튬 알루미늄 여기 하이드라이드나 여기 하이드라이드의 H-가 뉴크로파일을 적용해서 카보닐 그룹의 카본을 어떻게 하고 역시 테트라헤드롤한 알코사이드 애나이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퀸치를 하게 되면 여기 알코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카보닐로부터 알코올 프로덕트를 얻는 이런 리덕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게 일리버서블한 이유는 뭐 당연한 거지만 역반응은 없어요. 그 이유는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여기 하이드라이드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 다시 출발 물질인 카보닐, 키톤, 혹은 알데하이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이드라이드는 H-는 매우 스트롱한 그런 그 베이스이기 때문에 포어한 리빙 그룹이에요. 리빙 그룹에서 거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성이 그렇게 엄청나게 그 높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리덕션이 되고 나면 역반응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즉 일리버서블한 그런 특성을 가진 게 리덕션이에요. 자, 이제 하이드라이드 마이너스, 그러니까 뉴크리오파일로 사용이 되었던 리덕션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 그리냐드 리에이전트가 뉴크리오파일로 사용되는 그 하이드라이드 리덕션과 뭐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해요. 프로덕트가 알코올이 나오는 것도 역시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알데하이드나 키톤을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를 반응을 시키게 되면 역시 알코올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메커니즘 역시 동일해요. 단 하이드라이드인 경우는 뉴크리오파일이 H- 리덕션인 경우는 H- 하이드라이드인 것이고 그리냐드 리액션인 경우는 R-가 뉴크리오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테트라헤드롤한 알콕사이드 인터미디에이트 애나이온을 만드는 것은 동일하고 단지 그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이 마그네슘과의 킬레이션을 통해서 보다 더 인터미디에이트가 안정화되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는 요거는 이제 그리냐드 리액션의 특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알콕사이드 애나이온과 마그네슘 간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즉 카본과 마그네슘 간의 인터랙션 본드가 만들어지는 것은 상당히 스트롱하게 폴라라이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냐드 리액션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역시 리덕션하고 동일하게 그리냐드 리액션 혹은 그리냐드 에디션 반응은 일리버서블해요. 자, 요 뒤에 나오겠지만 에디션이 되는 R-, 즉 알킬 그룹이 매우 포어한 리빙 그룹이죠. 그죠? 그 하이드라이드와 동일하게 포어한 리빙 그룹이기 때문에 일단 그리냐드 리액션이 진행이 되면 역반응으로 오는 반응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즉 일리버서블한 그런 특징은 리덕션과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메커니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경우는 그 R 마그네슘 할라이드의 R-가 뉴크리오파일 에디션을 뭐 사실 거의 동시라고 봐야겠죠. 하는데 이때 먼저 그 카보닐 옵션과 그 밸런스 오비탈이 비어져 있죠. 마그네슘 플러스니까 루이스 애시드예요. 이 루이스 애시드와 간의 인터랙션이 먼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옥시전의 마그네슘 X 할라이드 이런 형태가 되면 여기 있는 카본의 일렉트로피리시티는 훨씬 증가가 되겠죠. 왜? 레조넌스 폼에 의해서 더블 본드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델타 플러스와
카보캐타이온의 특성이 공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조넌스 폼에 의해서 옥시전 플러스와 카본 플러스가 레조넌스 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반응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I-라는 뉴크리오파일은 매우 스트롱한 베이스죠. 그래서 뉴크리오필리시티도 높아요. 그래서 높은 일렉트로필리시티와 높은 뉴크리오필리시티, 즉 에디션 반응은 아주 쉽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테트라헤드를 한 그런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하이드롤리시스를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서 하게 되면 OH, 알코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리버서블한 특성을 갖는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리덕션처럼 그 이유는 에디션이 된 R 그룹은 매우 푸어한 그런 리빙 그룹이기 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 메커니즘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드레이션, 그다음 뉴크리오파일 HY, 그리고 그 사이아노하이드린 CN-가 뉴크리오파일인 것이죠. 그 다음에 리덕션 H- 하이드라이드, 그리고 그리냐드 리에이션을 쓰게 되면 R-가 뉴크리오파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 5개 정도 패턴의 뉴크리오필 에디션 반응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뭐 리버서블하냐, 일리버서블하냐, 그 다음에 그리냐드 리에이전트인 경우는 그 마그네슘과 인터랙션에 의해서 좀 더 그 반응성을 올려주고 인터미디에이트가 스테이블라이즈 된다. 이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동일해요. 그죠? 알코올 프로덕트로 가는 것까지 다 동일해요. 요번에는 좀 더 프로덕트의 구조가 많이 달라지는 그 뉴크리오파일이 아민인 경우, 2가지의 아민이에요. 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뉴크리오파일은 아민이에요. 2가지 아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왼쪽에 있는 RNH2는 프라이머리 아민이죠. R에 NH2가 있는 것이고, 즉 하이드로젠이 2개가 있어요.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오른쪽 반응은 R2에 NH예요. 즉 취환기가 2개 있고 NH 하이드로젠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아민은 세컨더리 아민이에요. 자, 그래서 그 뉴크리오파일이 아민인 것은 동일하지만 프라이머리냐 세컨더리 아민이냐에 따라서 가는 패스웨이가, 저 프로덕트의 구조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민이 뉴크리오파일로 사용되어서 뉴크리오필릭 에디션 반응을 하게 되면 프로덕트는 카본일의 카본,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옥시전이 아니고 나이트로젠, 여기 프라이머리 아민에 있는 나이트로젠, 그리고 나머지 R 그룹, 여기 더블 본드가 즉 CN 더블 본드가 만들어진 이민을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민, 이런 그 카본과 나이트로젠, 그리고 나이트로젠의 취환기 하나 더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갖는 컴파운드를 우리가 이민이다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또 특별한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십 베이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민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때 리빙 그룹은 물이 떨어져 나오는데 반응해서, 이때 H2는 프라이머리 아민에 있는 하이드로젠 2개가 다 엘리미네이션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옥시전은 중요하죠. 여기 카본일 그룹에 있는 여기 옥시전이 엘리미네이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리빙 그룹을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자, 세컨더리 에이민을 에디션을 하게 되면 역시 리버스블 하죠. 이 구조가 이민이 아니고 구조가 달라요. CN 더블 본드가 아니고 이 나이트로젠은 이미 취환기가 2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싱글 본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더블 본드의 위치는 알파 위치에 있는 카본과 카본일 그룹에 있었던 이 카본 간에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는, 즉 CN 싱글 본드에 옆에 카본 2개 간에 더블 본드가 있는 에나민, 즉 알켄의 EN이 플러스 아민이죠. 알켄의 아민이죠. 그 2개 합성어예요. 에나민. 그래서 이민과 구조가 많이 다른 에나민이라는 프로덕트를 리버스블하게 얻게 됩니다. 그게 여기 전체적인 개요이고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뭐 뉴크로파일 구조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프로덕트는 이민과 에나민, 즉 더블 본드의 위치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렇게 다를까? 뭐 뒤에 이제 설명은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미리 한 번 더 프리뷰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프로톤, 즉 하이드로젠의 숫자가 보면 프라이머리 아민은 2개, 세컨더리 아민은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많은 하이드로젠이 여기 남아 있어서 인터미디에이트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디프로토네이션이 되면 여기가 더블 본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에 하이드로젠이 없어요. 요 뒤에 메커니즘 나오겠지만,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뉴트럴라이제이션이 되어야 되는 디프로토네이션이 나이트로젠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옆에 알파 위치 있는 카본에 있는 프로톤 하나를 마지막 단계에서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가 더블 본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차이다라고 여러분들은 미리 예감을 하고 메커니즘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민에 대한 이야기, 메커니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민을 만드는 것이죠. 자, 뉴크레오파일은 프라이머리 아민이에요. R, NH2. 자, 이제 여기 뭐 그 키톤하고 카보닐이 있고 R, NH2의 나이트로젠 자체가 뉴트럴하지만 뉴크레오파일이에요. 왜? 롱페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베이직한 그런 충분히 뉴크레오필리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카본을 어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이라는 이런 인터미디에이트까지 일단 먼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NH2는 나이트로젠은 일렉트론을 일단 카본에 뺏겼기 때문에 N 플러스 H2R 이런 인터미디에이트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공존하고 있죠. 이런 독특한 테트라헤드를 인터미디에이트로 만드는 것이죠. 자, 이때 보면 이제 다른 앞에 나왔던 메커니즘과 좀 다른 게 이제 여기서 좀 달라지는데요. 여기 프로톤 H2 중에 하나가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분자 안에서 프로톤이 이렇게 하나가 마이그레이션이 돼요. 왜? 여기는 O-가 여기 있는 프로톤 하나를 쉽게 디프로토네이션이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톤 트랜스퍼라고 표기가 된 게 이제 그런 이유죠. N 플러스 H2 중에 하나가 알콕사이드 O-로 마이그레이션이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알코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NHR이 되고 뉴트럴 해줘요. 자, 이렇게 좀 독특하게 생긴 있는 인터미디에이트가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뉴트럴한 인터미디에이트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카비놀 아민이다, 하이드록식으로 알코올하고 아민이 동일한 카본에 존재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카비놀 아민이다라는 이름을 하나 붙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가 끝날 수도 있겠죠. 이 전체 반응은 리버스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프로덕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게 프로덕트가 되면 사실은 앞에 우리가 소개했던 다른 유크레오파일에 의해서 알코올을 넣는 그런 그 반응 메커니즘과 동일해요. 다를 게 없죠. 자, 근데 그 아민인 경우는 카비놀 아민에서 반응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약간의 애시드가 존재한다면, 약간의 애시드, 퍼드 리액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민을 얻는 반응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베이직하다면 그냥 이게 프로덕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베이직할 수는 없는 게 여기 퀸치를 하려면, 알코올을 만들려면 뉴트럴보다는 조금 더 애시딕한 그런 pH를 필요로 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어느 정도 약하긴 하지만 애시딕한 컨디션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자, 그래서 애시딕한 컨디션이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알코올은 프로토네이션이 쉽게 되겠죠. 그래서 굿 리빙 그룹인 물 형태를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NHR에 있는 나이트로젠에 롬피 일렉트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론페 일렉트론이 카본 쪽으로 푸시를 하면서 CN 더블 번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여기 굿 리빙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트로젠의 론페 일렉트론이 CN 더블 번드를 만들면서 물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근데 요거는 이원에 좀 가까운, 여기가 이제 좀 취한기가 많기 때문에 E2보다는 이원에 유사한 그런 엘리미네이션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리빙 그룹은 물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먼저 떨어져 나오고 카보케타인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더블 번드 론페 일렉트론이 CN 더블 번드를 만드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요 뒷페이지 이제 나올 텐데요. 자, 요 뒷페이지를 가기 전에 그 pH 컨디션만 한번 리마인드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에서 프라이머리 아민이 카보닐 그룹에 카본을 어떻게 하려면 애시딕 하면 안 되겠죠. 애시딕 해버리면 이게 NH3가 돼버리면 아민의 뉴클레오피리스트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아민 자체가 에디션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베이직한 컨디션이 가장 좋고요. 상반되게 카비놀 아민까지 가서 이온 라이크 엘리미네이션이 되려면 어느 정도 또 애시딕 해야죠. 그죠? 왜냐? 카비놀 아민의 하이드록시가 옥소니움 케타이온으로 프로토네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상반된 pH 조건을 이 반응 pH를 중간에 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조건은 여러분 피규어 19-8에 나와 있는 결론적으로 pH가 약 4에서 5 정도이면 이 두 개의 pH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컴프로마이즈 되는 그런 조건이 pH 4에서 5라는 것이 나오고요. 어떻게 조금 나오긴 하겠지만 한 번만 여기서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피규어 19-8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좀 작은데요. X축은 반응 pH 1에서 8까지 있고요. Y축은 반응성이에요. 이 반응성, 엘리미네이션까지 일어나는 반응성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상당히 애시딕한 경우 pH 1, 2, 3 이런 경우는 반응성이 상당히 낮죠. 그죠? 요 정도 레인지니까. 자, 이 애시딕한 컨디션에서는 첫 번째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겠죠.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 자체가 아예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반응성이 낮은 이유는. 자, 반대로 좀 뉴트럴 쪽 혹은 아주 위클리 베이직한 컨디션 pH 뭐 7, 8 이런 컨디션에서도 역시 반응성이 낮아요. 자, 그런 이유는 이제 여기 카비놀 아민은 잘 만들어지겠지만 여기서 프로토네이션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따지면 세 번째 메커니즘이 되겠네요. 이런 pH 7에서 8에서 7과 8 사이는 세 번째 메커니즘이 잘 진행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나마 가장 반응성이 높은 것은 약 pH 4에서 5 사이. 여기가 상대적인 반응성이 제일 높다. 그런 이야기가 19-8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이온 라이크 엘리미네이션에서 물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면 CN 더블 번드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CN 더블 번드. 자, 여기 프로톤 하나 남아 있죠, 요거를 다른 물이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뉴트럴한 NR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덕트는 카본과 나이트로젠은 더블 번드, 그리고 나이트로젠에 취한기가 하나 있는 이민 프로덕트를 혹은 쉽 베이스라고 했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에나민하고 비교를 조금 뒤에 할 텐데, 에나민인 경우는 뉴클레오 파일이 취한기가 두 개가 있는 R2NH가 뉴클레오 파일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쭉 와서 인미늄 아이온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가 R이기 때문에 디프로토네이션을 할 수 있는 프로톤이 없어요. 세컨더리 에이민인 경우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이민과 에나민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메커니즘을 보면 충분히 이해를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이민에서 R 그룹이 좀
그 하이드록시 혹은 다른 NH인 경우 이름이 또 좀 일반 커먼 네임을 더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름은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죠. 프라이머리 아민의 카보닐 에디션 반응을 하게 되면 카보닐 그룹 카본의 자 여기 프라이머리죠. NH2OH니까 R이 하이드록시 알코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C 더블 본드 N 그리고 R인 OH. 그래서 이민이 하이드록시 그룹이 나이트로젠에 치환된 이민을 우리가 옥심이다라고 이렇게 커먼 네임을 새롭게 더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옥심이라고 하면 이민이에요, 이민. 근데 R이 OH예요, 그렇죠? R이 OH. 자, 그다음에 이제 역시 프라이머리 아민이에요, NH2니까. 근데 R 그룹에 해당되는 여기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아민이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요거는 NH2NH R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하이드로아진이 출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민이라는 얘기죠. 프라이머리 아민. 하이드로아진으로부터 만들어진 이민. CN 더블 본드고 여기는 NH에 뭐 다른 취환기가 있는 것이죠. 자, 요거는 우리가 하이드라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이드라존인 경우는 카본과 나이트로젠이 이민처럼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그리고 취환기가 또 다른 아민인 경우죠. 그거를 우리가 하이드라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의 유도체에는 뭐 옥심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드라존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네요. 자 이제 그 프라이머리 아민이 뉴크레오파일로 키토닌이나 알데하이드 에디션이 되었을 때 CN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민을 메인 프로덕트로 얻는다라고 했어요. 핵심 인터미디에이트는 카비놀 아민을 경유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번에는 세컨더리 아민 R2 취환기가 두 개 있고 NH 하이드로젠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이런 그 세컨더리 아민의 그 뉴크레오필릭 에디션에 의하면 앞에 우리가 소개했던 이민 메커니즘의 네 번째 단계인 인미니움 아이온 스테이지까지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마지막 단계에서 달라지는 것은 프로톤이 제거되는, 즉 엘리미니시 되는 디프로토네이션 단계에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에나미네스는 그 알파 위치에 있는 카본이 가지고 있던 프로톤을 떼내게 돼요. 자, 메커니즘을 보면 카보닐 그룹이 있고 세컨더리 아민이 있으면 쭉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이드록시 아민, 카비놀 아민까지 가고 pH 4에서 5 정도 애시드한 컨디션이니까 역시 프로토네이션이 되게 되면 굿 리빙 그룹인 물이 되고 이제 CN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면서 물론 이온 라이크니까 여기 물이 먼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겠죠. 그럼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롬프 일렉트론이 더블 본드를 만들면 여기가 뉴트럴라이제이션이 되겠죠. 자, 인미니움 솔트까지는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것이죠. 이민과 에나민이. 세컨더리 이민이 이제 코레오파일이기 때문에 여기 프로톤이 없다라고 했었죠. 이미 두 개의 취환기가 다 치환이 되어 있고 나이트로젠은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나이트로젠이 뉴트럴라이제이션이 돼야 안정한 프로덕트가 되니까 이 카보닐이 있었던 카본의 옆자리 알파 위치에 있는 카본의 하이드로젠 하나를 물이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카보닐 카본과 알파 위치 카본 간에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고 이 더블 본드, CN 더블 본드는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서 뉴트럴라이제이션을 시켜주겠죠. 마지막 단계가 결국은 카본과 카본 간의 더블 본드가 프로덕트에 존재하는 에나민이라는 그런 N, 알켄과 아민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이라고 했죠. 에나민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민과 같이
럼프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뉴크레오파일을 에디션 반응에 사용을 했을 경우, 카보닐 그룹의 에디션 반응이죠. 그런 경우는 pH 조건이 4에서 5 정도 아주 위클리한 애시딕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경우 결국은 그 카비놀 아민까지 일단 갔다가 퍼드 리액션이 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비놀 아민의 하이드록시 그룹을 프로토네이션을 할 수 있다면 엘리미네이션, 물이 엘리미네이션이 되는 것이죠.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나면서 카본과 나이트로젠의 더블 본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프라이머리 아민인 경우는 이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세컨드리 에민인 경우는 알파 위치에 있는 카본에 있는 프로톤을 물이 엘리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더블 본드의 위치가 카본과 카본 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에나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뭐 앞에 피규어 19-8에서 설명을 했는데 카비놀 아민에서 하이드록시 그룹을 프로토네이션을 해서 그리고 이민이나 에나민을 만들어야 되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스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이제 프로토네이션이 필요한 애시드 촉매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 이미 했죠, 그죠? 이때 애시드가 없다면 이 카비놀 아민의 프로토네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일어나더라도 정말 미량만. 그럼 이민하고 에나민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pH가 애시딕 해버리면 첫 번째 단계가 발생이 안 돼서 카비놀 아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민과 에나민은 그 애시딕한 반응 조건과 그리고 베이직한 반응 조건 두 개를 충족할 수 있는 컴프로마이즈 된 옵티멈 반응 조건은 약 pH가 4에서 5 정도 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다 한 것이죠. 이제 뉴크로필릭 에디션 반응을 통해서 다양한 알코올류 그리고 뭐 프라이머리 알코올류도 있고 터시리 알코올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민을 사용하는 경우 이민과 에나민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 이민 에디션 반응과 아주 좀 그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인데 조금 그 특수한 그런 메커니즘 하나를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뉴크레오파일이 하이드로진 프라이머리 아민이죠. NH2NH2. 자, 요거 프라이머리 아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민과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을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요번에는 2 이퀴블런트 이상의 그 XS의 그 베이스, 뭐 KOH, NOH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써주게 되면 즉 상당히 스트롱한 애시딕한 베이직한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알데하이드나 키톤이 알칸이 돼요. 알칸. 즉 카보닐 그룹에 있는 옥시전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알데하이드나 키톤의 카보닐 그룹으로부터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알칸 프로덕트를 얻는 그 반응을 우리가 울퍼키시널 리액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뉴크레오파일이 프라이머리 아민이기 때문에 프로덕트는 하이드라존 프로덕트까지. 근데 이 경우는 이 하이드라존은 인터미디에이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왜? 퍼더 리액션이 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하이드로존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반응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엑세스의 베이스가 존재하는 경우 특수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민, 즉 하이드라존이죠. 이렇게 이민을 만드는 것은 이 프라이머리 아민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배웠던 방법대로 쭉 진행을 하면 돼요. 그리고 CN 더블 본드에 하이드라진이니까 NH2가 R 그룹에 해당이 돼요. 이런 이민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베이스가 첫 번째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NH2에 두 개의 그 애시드간 프로톤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엘리미네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베이스가 존재하게 되면, 그러니까 스트롱한 베이스가 있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나이트로젠의 마이너스가 먼저 만들어지게 돼요. 자, 나이트로젠 NI. 자, 요거 레조넌스 폼이 있어요. 나이트로젠 마이너스가 NN 더블 번드 쪽으로 이동하고 CN 더블 번드의 파이 오비탈이 카본 깨어져서 카본의 N아이온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나이트로젠의 N아이온과 그리고 카보닐 그룹 카본의 N아이온, 이 두 개가 레조넌스 폼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더블 번드의 N아이온, 더블 번드의 N아이온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알릴릭 레조넌스 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카본의 N아이온이 만들어지면 물이 있으면 금방 프로토네이션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CH가 되게 돼요. 그러면 본래 있던 치환기 R-이 있고 카보닐 그룹의 카본의 하이드로젠 하나가 일단 먼저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알카리 모습과 이제 점점 비슷해지고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알카리 베이스가 여기 NH에 남아있는 프로톤 하나를 더 일리미네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디프로토네이션이 되면 나이트로젠 간의 본드가 트리플 본드가, 즉 나이트로젠이 되는 것이죠. 트리플 본드가 되고 CN 싱글 본드가 끊어지면서 카본의 N아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즉 나이트로젠이 여기서 엘리미네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카본 N아이온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 나이트로젠이 리빙으로 물론 이제 물도 떨어지지만 그리고 카본 N아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는 금방 물이 있으면 펜치가 되겠죠. CH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카보닐 그룹이 있던 그 자리가 이 옥시전이 물로 떨어져 나오면서 이 카본의 하이드로젠이 투 이퀴벌런트, 두 개가 에디션이 된, 즉 알칸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데히드나 키톤으로부터 하이드로아진, 이런 프라이머리 아민을 뉴크레오파일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이민 하이드로아존 포메이션은 쭉 진행이 잘 되겠죠. pH가 4에서 5가 되면 그 다음에 pH 조건은 상당히 베이직한 NaOH, KOH 등등으로 2 이퀴벌런트 이상의 베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하이드라 존에 있는 N 하이드로젠 2개, 프로톤 2개죠가 스텝와이즈로 엘리미네이션이 되면서 이 카본은 각각 두 번의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알칸 프로덕트를 얻게 됩니다. 그게 울프키시너 리액션의 전체적인 개요가 되겠어요. 자, 이제 그 역시 이제 그 좀 특수한 그런 반응인데요. 그 아세탈을 만드는 반응을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아세탈은 이 카보닐 그룹에 만약에 2 이퀴벌런트 이상의 알코올이 뉴크레오파일로서 작용이 된다면 프로덕트가 하나의 알코올이 들어가는 헤미아세탈을 경유를 해서 2 이퀴벌런트의 알코올, 이게 요 알코 메톡시는 메탄올에서 다 유래된 거예요. 에디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2 이퀴벌런트 알코올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가 에디션이 된 그런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이퀴벌런트의 알코올이 다 에디션이 되면 아세탈, 그 다음에 이 출발 물질이 키톤에서 알코올이 다 들어가게 되면 2 이퀴벌런트, 그거는 키탈이라고 이야기돼요. 자, 이런 반응이 아세탈 포메이션 반응이고요. 그래서 알데하이드나 키톤이 알코올과 반응을 해서 물론 리버서블 해요. 2 이퀴벌런트의 알코올이 에디션이 된 경우 우리가 아세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출발물질이 키톤이면 키탈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 pH 조건은 애시디한 컨디션이 꼭 필요해요. 뭐 이제 대충 이해가 되죠. 그 카보닐 그룹 자체가 그 일렉트로피리시티가 낮으니까 애시딕하게 되면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이 카본이 매우 일렉트로피리시티가 크게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뉴크레오피리시티가 약한 알코올도 여기 카본을 에디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시드를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애시드간 컨디션에서 카보닐 그룹의 카본이 물론 옥시전이 프로토네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카본의 일렉트로필리시티가 매우 인크리즈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알코올이 에디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반응에서 알코올의 투이큐브란트 알코올의 뉴크레오필릭 에디션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한 개의 알코올이 에디션이 먼저 된 인터미디에이트, 즉 헤미아세탈이 먼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버서블한 그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반응 컨디션에 따라서 반응이 퍼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출발 물질로 돌아와 버릴지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가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데 메커니즘은 간단해요. 카보닐 그룹의 애시드간 컨디션이니까 옥시전이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되겠죠. 그래서 옥소니움 케타이온이 먼저 만들어지면 여기 카본이 일렉트로필리시티가 아주 크게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성격이 훨씬 강해지니까 여기에 알코올, 첫 번째 알코올이 먼저 에디션이 돼요. 그러면 더블 번드가 끊어지면서 OH, 뉴트럴한 OH, 하이드록시, 알코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첫 번째 알코올에 프로톤 하나를 다른 물이 엘리미네이션 하게 되면 O 프리 OR 그리고 여기는 하이드록시, 이러한 헤미아스탈이 만들어지게 돼요. 전체적으로 다 리버스돼요. 자, 이제 헤미아스탈이 만들어진 거에서 역시 애시딕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하이드록시 그룹의 프로토네이션이 또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만약에 뉴트럴 하거나 베이직 해버리면 이 프로덕트는 여기서 끝나버릴 거예요. 끝나버릴 수도 있고 리버서블하게 오히려 더 출발 물질로 돌아가는 비율이 더 높을 거예요. 자, 하지만 애시디간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해주게 되면 스트롱한 애시드죠. 그런 경우는 이제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물이 엘리미네이션 될 수 있는 반응이죠. 이것도 역시 이온 라이크, 이민이나 에나민과 동일한 그런 반응 컨디션이라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더 스트롱한 애시드죠. 그렇게 되게 되면 옥시전에 있는 그 럼프 일렉트론이 더블 번드, 카본과 옥시전의 더블 번드를 만들고 물이 리빙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물론 이온 라이크니까 여기 먼저 떨어져 나오고 카본 캐타이온에 여기 럼프 일렉트론이 마이그레이션 돼요. 이 순서대로 진행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옥소니움 아이온까지 일단 만들어지고 여기에 레조넌스 폼이 있기 때문에 카본의 일렉트로필리시티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죠. 두 번째 알코올이 에디션이 됩니다. 그러면 OR 그리고 디프로토네이션에서 여기도 프리한 OR, 그래서 두 개의 알코올이 카본에 결과적으로 에디션이 된 아세탈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사실은 아세탈이 출발 물질인 그 카보닐 그룹 앞에지에 있는 카보닐 그룹보다는 서머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스테이블하진 않아요. 왜? 이게 에놀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죠? OR이긴 하지만 그래서 리버서블한 반응이 자꾸 출발 물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돼요. 이때 옥소니움 아이온에서 나오는 즉 그 앞단계에서 물이 리빙 그룹으로 엘리미네이션 되죠. 그죠? 요거를 반응물에서 만약에 제거를 해주게 되면 보통 반응물에서 이렇게 칼럼을 달고 온도를 100도씨 이상 올려주면 혹은 백큐물 그 감압을 걸어서 온도를 올려주면 더 낮은 보일링 포인트에서 물이 증발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제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물을 제거를 해주면 그래도 6번, 7번 반응 쪽으로, 즉 아세탈 쪽으로 반응 비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세탈 반응이라 하면 카보닐 그룹의 2 이퀴벌런트의 알코올이 애시디간 조건에서 에디션이 된 프로덕트를 아세탈이라고 해요. 하지만 아세탈의 스테어빌리티가 출발 물질인 카보닐, 키톤이나 알데하이드보다 높지가 않기 때문에 리버스블해요. 출발 물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터미디에이트로 만들어지는 헤미아세탈, 그래서 애시디간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헤미아세탈까지만 반응이 되고 다시 출발 물질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형태가 일어날 수가 있고 애시드간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경우 헤미아세탈로부터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아세탈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정반응 쪽을 더 유지를 하고 싶으면 옥소늄 아이온 요 단계에서 물을 제거를 꼭 해주는 것이 퍼드 리액션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아세탈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요게 아세탈이에요. 카본의 OR, 요거는 이제 사이클릭 아세탈이죠. 동일한 분자 안에 두 개의 몰레큘이 하나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OR이 이제 한 분자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아세탈인데 이야기를 했지만 아세탈은 이런 카보닐 그룹보다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쉽게 하이드롤리시스가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세탈을 우리가 프로텍션 그룹으로 활용하는 오히려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카보닐 그룹이 있는 이런 출발 물질, 좀 더 정확하게는 키톤과 에스트가 동시에 있는 여기에 만약에 우리 리덕션을 그냥 해버린다고 하면 여기 프라이머리 알코올 돼요. 근데 여기도 리덕션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 카보닐은 그냥 두고 여기 에스트만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리덕션이 같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게 나는 그 구조가 변형이 안 되었으면 하는 카보닐 그룹을 아세탈을 만들어줘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한 분자 안에 두 개의 알코올이 있는 이런 몰레큘을 쓰게 되면 아세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아세탈을 만들고 이 단계를 우리가 프로텍션 단계다. 이 경우는 이제 카보닐 그룹을 프로텍션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리덕션을 하게 되면 여기는 리덕션이 안 되죠, 그죠? 여기만 프라이머리 알코올로 리덕션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여기를 하이드롤리시스를 하게 되면 쉽게 다시 카보닐 그룹으로 디프로토네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스텝을 더 하긴 하지만 이렇게 다이렉트로 봤을 때 선택성이 없는 그런 반응인 경우 프로텍션 앤 디프로텍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선택적인 구조를 얻는 이런 쪽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용도로 아세탈을 쓰면 상당히 화학적으로 유용한 그런 반응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아세탈까지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뉴크레필릭 에디션 반응에서 HY 그다음에 사이노하이드를 만드는 CN- 그리고 하이드라이드 그다음에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R-,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아민, 세컨더리 아민, 그리고 거기에 변형된 울프키시너, 그다음에 알코올이 들어가는 헤미아세탈, 아세탈, 아주 다양한 그런 에디션 반응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수업은 피티그 리액션 하고 원포 에디션 이렇게 남아있는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챕터 19의 파트 3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짧은 시간에 마무리를 하면 챕터 19 아마 카보닐 그룹 5개 챕터 중에 가장 분량이 좀 많긴 해요. 챕터 19를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철저한 복습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메커니즘을 눈으로만 보면 절대 안 돼요. 이해가 된 듯 하지만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무조건 여러분들의 핸드라이팅이 꼭 필요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또박또박 스테이와이즈로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피규어들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꼭 해서 복습을 잘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챕터 19 마지막 파트 3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았어요.